의원님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 출판 기념회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영입이 돼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글 쓴 거 다 모아봤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2024년 1월 6일까지가 출판 기념회를 할 수 있는 날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영입돼서 이제 나오니까 몰랐어서 출판 기념회를 못했지만 다니기는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 출판 기념회 예비 후보까지 해서 열심히 11월, 12월 다녔었는데요. 그게 그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번씩 했다가 아니라 2024년 1월 6일 전까지 출판 기념회를 하실 분은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다 몰려서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우리 후보자님이 상황실장 중책을 맡았다 뭐하다 이거 상관없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청와대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총리 후보자님 친구분 중에 이창희 박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창휘? 예. ILO 있는 그렇습니다. 이창희 박사 말씀이신가요? 예. 그 이창희 박사가 하루 전에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고 이창희 박사는 아주 30여 년 가까이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아시아 전담 노사관계 전문가로 상당히 고위직까지 올라와 있고 현재는 북경에서 그 ILO 북경 대표부 겸 그 동북아 일부 몽고까지 커버하는 그런 고위직 UN 직원입니다. 이분이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와 자주 만났다. 그때 ILO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북경에서 일하고 있던 나를 찾아와서 종종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 경제사회 변화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물었고 그리고 인권 노동권에 대해서도 물었고 탈북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어렵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묻고 토론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인이 힘들던 시절, 특히 정치적으로 어렵던 힘들던 시절에 시간을 쪼개서 외국에 나와 학구열을 불태우며 미래를 준비한 것이 무슨 죄냐, 오히려 상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창희 박사가 후보님에게 셔틀 학생 일주일에 강의 드리러 이렇게 자주 오는 셔틀 학생이고 학기 중에 거의 매주 비행기 타고 와서 싸구려 숙소에 기거하면서 수업 받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허겁지겁 한국에 돌아가서 정치인 노릇까지 해대던 그 친구 특유의 부지런함에 질렸던 적이 있다 라고 기억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공인입니다. UN 외교관이면서 ILO 국제노동기구의 고위직이거든요. 레벨로 따지면 거의 부차장급 ILO의 부차장급에 가까운 정도의 고위직인데 페이스북에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으로 남겼다. 그러면 현장에서 보던 사람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항공권이냐 뭐냐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학위가 나왔고 논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매주 이렇게 셔틀 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가서 강의 받고 수업하고 도서관 가고 논문 쓰고 또 토론하고 그다음에 또 한국 가서 활동하고 이런 것을 지켜본 공인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내라 하는 것은 참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드님 입학 지원서를 자꾸 내라 그러는데요. 배준영 의원님도 아실 겁니다. 콜롬비아대 석사 어플라이 할 때 보면은 자기소개서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자기가 쓰는 거예요. 스테이트먼트가 거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를
사실상 내놓으라고 하는데 19세, 20세 되는 젊은 청년이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겠다, 자신은 어떻게 커왔다, 자신은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살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대학교 들어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것을 매우 상세하게 적은 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자기소개서. 이런 것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칭화대 문제나 그 아드님의 그 학비 문제 그리고 입학 지원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답게 이제 그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미국 이야기 자꾸 하는데 아까 그 인유한 의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청와대 근무하면서 안보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NSC 근무하면서 2006년 백악관에 가서 고위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빅터 차하고 척 전수라고 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80년도에 박 박사, 닥터 팍이 무슨 일을 하고 했는지 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교섭을 했고 미 문화원에 우리가 점거를 주동했고 저하고 김민석 씨는 안 들어갔고 그래서 그 협의를 했는데 워커 대사를 만났다. 워커 대사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외교 방안을 찾겠다고 했고 우리가 반미가 아니라고 했고 근데 우리가 자진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미 대사가 문화원에서 미 문화원에서 자진 철수했을 때 워커 대사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반미가 아니고 애국 충정에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평화적으로 해산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해산을 했어요. 조건을 걸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 대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학생들은 애국심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거고 반미가 아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니까 빅터 차 박사하고 척 전수가 대통령한테 이야기할 거니까 내일이라도 백악관 대통령 뵈러 가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때 시각으로 보면 발전도상국 동맹국의 젊은이가 있었다는 것을 조지 W 부시 대통령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한미 대사, 워커 대사가 우리 김민석 후보와 학생들에서 평가를 했는데 무슨 반민이 사관이 이런 건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논문도 중문과 영문으로 쓰여져 있고 영문이 주요 파트고 이것을 디펙터라고 지금 다 쳐보세요. 노 디펙터. 그러면은 탈주자 그리고 배반자, 망명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안 디펙트 하면 탈북자를 영어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거를 중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도반자니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에 가서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옳다라고 논문을 쓴 분에게 이렇게 마치 질타하듯이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3월 달에 우리 후보자께서 이 코스피, 우리 주가 지수가 부스트업 돼야 된다. 자본시장이 선진화돼야 된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해야 되고 그와 아울러서 추가적인 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 뒤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도 필요하다면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했었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까 박균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초에 2,330 하던 게 지금 3,1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개정과 금투세 문제, 금투세는 조금 민감하시니까 조금 더 나중에 답변하시더라도 이 주식시장,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소신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미들의 주권을 강화한다는 관점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조성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한편으로는 지난 금투세 논쟁이 있을 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금투세 유예 쪽의 입장을 당내에서 여론 조성을 해가다가 불가피하게 그때의 상황상 우선은 폐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입장을 그렇죠. 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고 결과적으로는 당시의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도 또 당도 그렇게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입장을 천명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똑같은 개미주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상법 개정은 동시에 또 보완돼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상법 개정 논의는 매우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칭화대와 관련해서는 칭화대에 아마 당시에 다녔던 그 칭화대 LLM 중국보 코스에 1년 동안 다녔던 분들이 중국 분들 외에 미국과 서방 분들이 많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또는 변호사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 중에 상당 부분, 그리고 아마 칭화대에서 제가 조금 알려졌던 사람이어서 기억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칭화대 적당하게는 지금 뭐 아무래도 교수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영